안녕하십니까? KUMC 오늘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미 국립질병연구센터의 파우치 박사는 미국인들에게 자격이 될 때까지 코로나19 백신 부스터 접종을 받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수석 의료 고문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주요 규제 기관이 제때 승인할 것이라는 조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미국인이 9월 20일까지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다고 발표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9월 19일 여러 아침 뉴스쇼에서 완전히 예방접종을 받은 미국인에게 자격이 될 때까지 추가 접종이나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의 세 번째 접종을 받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식품의약국 FDA 백신 자문단이 화이자 부스터를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65세 이상 미국인에게는 접종을 권장하는 투표를 하여 백악관의 부스터 계획에 타격을 가한 이후 나온 것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언론과의 만남에서 바이든의 계획은 항상 FDA의 승인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계획하는 것과 실제로 그중 어떤 요소, 어떤 비율을 실제로 출시할 것인지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고 바로 그 일이 지금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백신 접종을 받고 세 번째 접종을 기다리는 미국인들은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잔슨앤잔슨과 모데나 백신의 데이터를 수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FDA에 그들의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 지금 작업 중이며 FDA가 이를 검토하고 해당 사람들을 위한 부스터에 대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FDA가 65세 이상을 위한 추가 접종량에 대한 최종 결정이 언제 나올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다음 주에 미국 전역에 부스터를 배포하기 위한 회의를 예약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9월 19일 CNN 인터뷰에서 인내심을 요구하는 미국인들의 승인 없이 추가 주사를 맞는 것에 대한 질문에 답했는데 그는 FDA 자문단이 전달한 권고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권장되는 범주에 속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면서 아직 화이자 백신에 대한 관련 연구가 완전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론적인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9월 17일 자문단이 65세 미만의 사람들에게 화이자 부스터를 권장하는 것에 반대 투표에서 16대 3으로 찬성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이사회 구성원은 부스터와 심장염증의 일종인 심근염 사이에 잠재적 연관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미 전국에서 코로나 전파 위험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분류돼 코로나 안전주로 꼽혔습니다. 16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캘리포니아를 주황색으로 표시해 캘리포니아를 코로나 전파 위험 지역에서 제외했습니다. 주황색이 뜻하는 것은 상당한 지역사회 전파가 있음을 의미하지만 높은 지역사회 전파를 의미하는 빨간색보다는 한 단계 낮은 것으로 미 전국에서 캘리포니아주가 유일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 전국의 코로나 감염 상황은 10만 명당 평균 295건으로 양성률은 9.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캘리포니아는 주민 10만 명당 20명으로 양성률은 4.4%에 그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강력한 보건 규제 조치가 감염 확산을 억제하고 있는 가장 주요한 요인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14일 기준 이전 7일 동안 하루 평균 9,281건의 신규 확진 사례가 보고됐었습니다. 이는 2주 전에 하루 약 13,400건에 비해 크게 낮은 것입니다. CDC는 지난 7월 예방접종을 받은 교사와 학생이 학교 건물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지만 캘리포니아주는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의 높은 백신 접종률 확산 위험도를 낮추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지난 8월 말 현재 주민의 80%가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주요 도시에서 가장 높은 예방 접종률입니다. CDC 기준으로 일주일간 인구 10만 명당 1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 전파 위험이 높은 지역 하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함께 LA도 15일 신규 감염자가 10만 명당 87.5명으로 떨어져 붉은색 카테고리를 벗어났습니다. 워싱턴 DC 의회의사당 외곽에서 1월 6일 의회 난입사태 시위자 기소 처분에 항의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시위가 18일 열렸습니다. MBC 뉴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약 7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경찰 병력을 제외한 시위 참가자 규모는 450명 정도였습니다. 친트럼프 시위는 18일 오후 12시께 시작됐으나 이번 시위는 90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로버트 콘티 경찰국장은 시위에 참가한 군중은 우리가 예상했던 수준이라며 경찰 병력 증강이 시위 규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의회 의사당 주변에 2.4m 높이의 펜스를 설치했었습니다. 경찰 외에 주방위군 100명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1월 6일 위한 정의구현, 즉 Justice for 16이라는 이름의 이번 집회는 트럼프 선거 캠프 직원이었던 맷 브레이너드 주최로 열렸습니다. 시위는 큰 충돌 없이 비교적 평온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브레이너드는 시위 현장에서 연설을 통해 시위는 트럼프 또는 바이든 대통령에 관한 것이 아니며 정당을 편가르게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는 인권 및 시민의 권리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브레이너드는 자신의 트위터에 기소된 자들을 위한 100% 평화적인 집회를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친트럼프 시위대가 의회의사당에 난입한 1.6 사건으로 현재까지 600명 이상이 연행됐으며 이 중 50명 이상이 연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히며 6명은 법원에 의해 유죄가 인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에 오려는 모든 외국인 방문객들은 11월 초부터 항공기 탑승 전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와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조정관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여행 제한 규정 변경안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각국의 백신 접종률이 크게 높아지고 연말 여행 시즌이 시작되는 데 맞춰 11월 초부터 외국인들의 미국 방문객들에 대한 백신 접종 증명서와 사흘 내 음성 확인서를 제시토록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코로나 사태에 대응해 특정 국가 출신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시켜온 규정을 종료하고 모든 외국인들에 대해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와 음성 확인서를 제시토록 요구하는 새 정책으로 전환키로 결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기존의 국가별 상황을 중심으로 적용하던 제한 조처를 대폭 수정한 것이라고 말하고 지금까지 미국이 외국인에게 입국 제한한 나라들은 유럽 26개국, 영국, 아일랜드,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란, 브라질 등 33개국으로 최근 14일 이내에 이 나라에 머문 적이 있는 대부분의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제한했었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 자격이 없는 어린이에게는 이번 조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백악관 코로나 대응팀을 이끌고 있는 제프 자이언츠 조정관은 해외여행은 가족 친구를 연결해주고 크고 작은 사업들을 촉진하는 데 매우 기묘한 것이라며 코로나 사태에 따른 여행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백신 접종 증명서와 음성 확인서 제시로 대체하려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의무조항은 11월 초부터는 한국서 미국에 오려는 한인들도 미국행 항공기를 타기 전에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증명서와 함께 탑승 72시간 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나온 결과를 제시해야만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고 미국에 도착해서도 똑같이 음성 판정 결과에 따라서 입국을 허가받게 됩니다. 그러나 해외에 나갔다 미국에 돌아오는 미국 시민권자들은 이 규정에 직접 적용되지 않지만 다른 국가들도 미국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 미국 시민이라 할지라도 해외에서 입출국에 따라 백신 접종 증명서와 음성 확인서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이러한 조치들은 미국이 11월 초부터 백신 접종 증명서와 음성 확인서를 제시토록 의무화시키는 것은 각국의 백신 접종률이 크게 올라가고 있고 이때부터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연말연시 여행 성수기가 시작되는데 맞춰 여행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코로나 사태로 트럼프 전임 행정부가 2020년 3월부터 유럽연합과 중국, 추후 브라질과 남아공 출신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고 바이든 새 행정부는 올 1월부터 이를 유지시켜 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유럽연합과 영국, 미국의 여행과 항공업계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대체 완화하라는 강한 압박을 받아왔는데 연말 여행 시즌이 시작되는 11월 초부터 백신 접종 증명서와 음성 확인서 제시로 대체 완화하게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20일 전 세계 한국인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대여행을 통한 우리의 경험은 가족과 우정의 중요성을 강화시켰습니다. 추석을 맞아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 번창할 한 해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의 지속적인 동맹과 우정은 우리의 민주주의적 가치 공유와 21세기의 가장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바탕에 두고 있다. 확고한 한미동맹은 세계 평화, 안보, 번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에게 이번 추석에 가장 따뜻한 안부를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KM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므로 저희들의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되어 주십니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